이제 애플워치 샀으니까 운동해야겠다. 위장 운동.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처음으로 한국이 1차 출시국이지 않나요? 오늘은 애플워치 시리즈 7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플워치가 벌써 출시된 지가 이만큼 되었나? 와, 이제 7이라니. 정말 많은 시리즈의 애플워치가 출시했어요. 더군다나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7이 주목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애플워치의 경우 3년을 주기로 새롭게 디자인이 변경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리즈 1부터 3가 동일한 디자인, 4부터 6까지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이번 시리즈 7이 좀 더 커진 스크린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제품의 특징은 애플워치 시리즈 7 여기 45mm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이즈도 41mm, 45mm 두 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박스는 이제 일반적인 애플워치랑 크게 다르지 않죠. 포장 방식은 기존의 애플워치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서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밴드가 들어있고 하나는 애플워치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밴드는 제가 블루 색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블루 스포츠 밴드, 스포츠 밴드. 스몰과 미디움, 미디움과 라지. 제 손에는 의외로 요거 스몰 미디움이 맞더라고요. 아이폰을 뜯을 때보다 더 즐거워요.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이번에 충전기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렇게 까보면 C타입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애플워치는 이렇게. 와, 이거 소재가 종이 같거든요? 근데 되게 고급스럽게 잘 표현했다. 아, 이거 생각하니까 그 연금술 생각나네. 이렇게 하면 외관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요?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7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7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티타늄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했어요. 여기서도 나머지는 기존 컬러와 차이가 없지만 알루미늄은 새로운 그린, 블루, 레드, 스타라이트, 미드라이트로 출시했습니다. 약간 아이폰에 있는 색과 좀 매치한 느낌이죠. 그냥 얼핏 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세히 기존에 있는 시리즈 5나 6와 비교를 하자면 디스플레이와 케이스의 코너 곡률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고 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미세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손목에 착용하고 이게 시리즈 6인지 7인지 맞추라고 한다면 대부분 맞추기 어려울걸요? 후면에 있는 센서들도 시리즈 6부터 혈중 산소 농도 체크 기능이 들어가면서 변해진 점, 이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 옆면의 용두와 버튼, 그리고 애플워치를 연결하는 부분 모두 동일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요거는 시리즈 6는 아니고 시리즈 5인데, 이렇게 비교하면 옆에 있는 스피커 홀 구멍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차이가 왜 있을까? 새로운 애플워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WR50 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수영과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50m 방수를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외부 이물질, 먼지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IP6X 등급이 스마트워치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존 애플워치도 방수 등급을 지원하면서 여러가지 먼지에 대한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방진 등급을 받진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옆면에 있는 스피커 홀이 좀 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하지만 이번 시리즈 7에서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애플워치와 같은 제품들은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무게에 생각보다 조금 민감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모델은 전작 시리즈 대비 무게가 살짝 더 증가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실제 사이즈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위, 옆을 바닥에 대고 보더라도 45mm가 좀 더 전체적인 사이즈가 더 커졌죠.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애플워치 시리즈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이고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 중 한 가지예요. 일단 지금 보이다시피 디스플레이 자체의 크기가 전작 대비 훨씬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기존에 있는 시리즈 5와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정말 커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애플워치 시리즈의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보면 시리즈 4에서 한번 크게 변화되었고 시리즈 7에서 한번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동안 애플워치가 많이 출시했는데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죠. 솔직히 제가 처음에 키노트를 봤을 때의 첫인상은 뭔가 화면이 너무 커져서 징그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써보고 며칠이 지나니 오히려 기존 제품이 오징어라고 생각될 정도로 베젤의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게 0세대 애플워치 시리즈 5 그리고 시리즈 7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도 스크린 사이즈 차이가 꽤 큰데, 이렇게 비교하면 와,
초기형 애플워치와 비교했을 때는 스크린이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나 너무 작았던 것을 컨트롤하기에 쉬워진 것이 장점이에요. 문자나 카톡을 보더라도 좀 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도 장단점이 확실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앱을 사용할 때는 화면의 곡선, 엣지 끝부분까지 화면이 나와서 엄청 시원하고 버튼을 누르기에도 굉장히 편리해진 반면 워치 페이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즈 7을 위한 전용 워치 페이스가 2개 추가되었거든요. 모듈 듀오라는 게 새로운 워치 페이스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더 커진 스크린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요 윤곽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끝쪽에 워치 이제 시계 화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용두를 돌렸을 때 시계에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워치 페이스 2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엣지 끝부분까지 모두 쓰는 워치 페이스를 쓴다면 시리즈 7의 더 커진 디스플레이가 크게 체감이 되지만, 기존에는 베젤과 몰입도를 위해 만들어진 워치 페이스를 쓴다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것이 엄청 크게 체감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리즈 7을 쓸 때 일부러 화면 끝까지 채우는 워치 페이스를 썼거든요. 근데 인포그래퍼와 같은 워치 페이스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시계를 볼 때만큼은 좀 아쉽달까? 추가로 재미있는 것은 화면 크기 말고도 개선이 꽤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전면 유리가 시리즈 6 대비 2배 이상 커지면서 강도를 더 증가시켰고, 처음에 키노트가 나왔을 때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플에서는 전면 크리스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래 애플워치는 알루미늄 케이스의 경우 이온엑스라는 것을 사용했고 스테인리스나 티타늄은 크리스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애플워치가 전면 크리스탈이 아닐까 싶었는데 뒤에 자세히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케이스는 이온엑스 글래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 AOD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AOD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손목에 착용을 했을 때 내가 손목을 들어 올려서 디스플레이가 켜질 때는 밝은 화면을 보여주지만 만약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 이게 밴드를 착용 안 하니까 작동을 안 하네요.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지금처럼 화면이 밝지 않고 AOD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것도 애플에서는 스펙상 기존보다 70% 더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지금은 시리즈 6를 잃어버려서 정확하게 1대1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AOD가 더 밝아진 게 체감되었습니다. 다른 워치 시리즈들과 비교하더라도 AOD 화면이 굉장히 밝았고, 특히 운동이나 야외에서 보니까 이제는 굳이 화면을 깨우지 않더라도 AOD 화면도 훨씬 밝기 때문에 굳이 선명한 화면을 보기 위해서 안 끼워도 된다랄까요? 의외로 AOD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애플워치 시리즈 7을 사용을 더 하면 할수록 생각 이상으로 AOD가 더 밝아졌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스마트워치의 가장 최대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매번 스마트워치들은 배터리가 굉장히 아쉽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AOD가 개선되고 화면이 커졌는데도 배터리 타임이 동일한 것으로 봐서는 전력 소모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용자분들은 이 정도의 배터리 타임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전히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저 같은 경우 하루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고 약간 하루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거든요. 딱 스마트워치가 지금에서 개선된다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대신 애플이 이번에 선택한 방식은 충전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 USB-A 타입 애플워치 충전기에서 이번에는 C 타입 충전기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기존보다 충전 속도가 33% 더 빨라졌습니다.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0에서 80%까지 가는데 45분간 걸린다고 해요. 물론 이후에 80에서 100%까지 갈 때는 이제 천천히 충전을 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지만요. 근데 이 충전기의 개선이 꽤나 의미 있었던 게 애플워치가 예전에 OS를 업데이트하면서 수면 측정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면 측정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자기에는 저는 좀 많이 거슬리기 때문에 그나마 미밴드나 갤럭시픽 같은 스마트 밴드가 더 어울린다고 보지만, 만약 애플워치로 수면 측정을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충전해도 오랜 시간 동안 트래킹이 가능하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충전해도 속도가 빠르니까 충전 속도가 개선된 것은 생각보다 꽤 의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 충전기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충전기와 호환이 가능하냐? 요거는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그대로 사용 가능했고, 단 충전 속도는 새로운 충전기와 시리즈 7의 조합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만약 서드파티 충전기를 쓴다면 기존의 충전 속도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시리즈 7 충전기의 기존 애플워치 시리즈 5로 충전했을 때는 얘는 10에서 42%까지 충전하는데 40분 걸린 것을 보니까 새로운 충전기 그리고 시리즈 7의 이 조합이 되어야
빠른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었던 부분, 이번에 새로운 S7 칩으로 바뀌었긴 하지만 애플에서는 새로운 이 칩을 강조하진 않았어요. 시리즈 6에 들어간 S6와 동일한 속도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만약에 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프로세서에 대한 성능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있었던 혈중 산소 농도 체크나 센서도 시리즈 6와 동일하게 탑재되었고 생각보다 더 새로운 루머에 있었던 혈당 측정이라든지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요? 프로세서에 대한 개선은 시리즈 4나 SE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빨라서 크게 부족함이 없지만 갤럭시 워치 4에 들어간 인바디 기능, 이렇게 이제 워치의 새로운 기능들은 이제는 애플워치보다 갤럭시 워치 쪽이 좀 더 빠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저는 조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애플이 건강 기능을 더 많이 강조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밴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번에 케이스 사이즈가 41mm, 45mm로 바뀌었지만 기존 밴드들과 대부분 호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44mm 애플워치 시리즈 6에서 썼던 새로운 밴드 브레이드 솔로 루프를 연결했을 때 끝쪽에 보면 조금 남는 공간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들어있었던 밴드를 연결하게 된다면 빈틈없이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밀레니즈 루프를 연결했을 때도 이때도 사이즈의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맞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밴드 호환은 가능하지만 애플에서는 공식적으로 솔로 루프 시리즈대로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판매 페이지를 보더라도 38mm, 40mm, 41mm와 모두 호환이 가능하고 42mm, 44mm, 45mm 밴드가 모두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단 솔로 루프와 브레이드 솔로 루프는 애플워치 SE 시리즈 4 이상에서만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빌뿐 크게 이상은 없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6에서 브레이드 솔로 루프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이것을 오래 사용하면 늘어나나요? 지금 얘가 사이즈 5짜리 지금 처음에 착용한 밴드의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딱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 달가량 착용한 브레이드 솔로 루프 살짝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은 늘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오래 사용할 걸 생각하면은 좀 타이트한 걸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워치OS 8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재미있는 워치 페이스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새로운 워치 페이스 2개, 그거는 시리즈 7 전용으로 제공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리즈 4 이상 업데이트를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었던 것은 인물 사진인데 요것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사진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모던 일단 추가를 해보고 이거 AOD에서도 꽤 재밌는데요. AOD 화면일 때 이렇게 나오고 이때 용도로 돌리면 사람이 커지고 반대로 돌리면 시계가 더 또렷하게 보이고 애플이 인물 사진 모드를 애플워치에서도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식, 이러한 워치 페이스들도 기존 이제 시리즈 6보다도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더 돋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새로운 워치 OS에서 여러가지 운동 모드들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운동을 할 때 대부분 내가 어떠한 운동을 할지 미리 입력을 하게 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 걷기처럼 내가 10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서 낙상 감지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졌고 대체로 넘어진 감지와 같은 여러가지 기능들도 시리즈 4 이상에서 워치 OS 8으로 모두 업데이트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워치를 썼을 때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건강에 들어갔을 때 보면 내 신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트래킹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걸음으로 가보더라도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원래 되었는데 최근에 아이폰을 잘 안 써갖고 걸음걸이 수도 보여주고 건강 추세 보기로 가면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걸었는지 이제 오른 수, 일어서기 시간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심박수가 이제 운동했을 때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보여주고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기록해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7일 동안 평균 주변 소리 레벨, 오늘 나의 보행 안정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의외로 이게 내가 잘 모르지만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나에 대한 건강 정보를 트래킹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애플워치를 그렇게 막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거의 알림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내 건강에 대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7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이 풀체인지 될 시기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존버를 했는데 아쉽긴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가 크게 바뀐 애플워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워치들을 보더라도 이 정도로 베젤을 줄인 것은 드문 것 같고 애플워치도 베젤리스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계를 볼 때마다 재밌어요. 그래도 뭔가 큰 한방
가방이 없는 게 아쉬워요. 추가로 새롭게 애플워치를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드리자면 기존에는 케이스가 44mm와 40mm가 있었잖아요. 이때 손에 올렸을 때 케이스의 사이즈는 40mm가 적당했는데 화면 사이즈 때문에 44mm를 선택하셨다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꽤 많이 커졌기 때문에 만약 케이스 사이즈가 41mm에 맞다면 41mm로 그대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바꿀까 싶었는데 그동안 사놓은 밴드들이 많아서 갈아타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생각보다 조금 아쉽기는 한데 만약에 이렇게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여러가지 센서나 배터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하나만큼은 진짜 크게 변했어요. 이것도 역체감이 엄청나네. 얘보다가 시리즈 5, 뭐 6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이제 얘도 베젤이 보이는데 5나 6는 베젤이 더 커 보이는 느낌?